와룡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무방을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거고, 그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쪽에,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이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이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IP방 같은 경우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VIP방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올라오기 쉬운 종목들,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 수익 그동안 난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저희 손절 난 것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6월 24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이제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 몇 가지 좀 보면요. 일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6월 제조 PMI나 서비스 PMI 모두 다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나왔던 경기 지표들은 경기 둔화 우려가 점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6월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 역시도 급락하면서 기대지수나 제조업 활동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급락을 하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은 위축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만 아직까지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정도의 상황, 최근의 모습들이 계속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파월 의장 하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대체로 전일 그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상원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를 해서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지금 주변 모든 그 상황들, 시장에서의 모습들은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계속 그 반영을 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것 때문이었는지 일단 파월 의장이 어제는 하원 청문회에 가서 하반기 경기 견조할 거야, 좋을 거야, 강할 거야 라고까지 조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미국 시장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제법 이제 괜찮은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얘기한 내용은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했던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 현재 지금도 이 인플레이션이 꺾일 조짐이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는 7월 75bp를 찬성하고 그리고 9월 이후 그 이후에는 몇 차례 정도 50bp씩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만약 지금 이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올 연말 3.5% 금리보다 더 위로 더 올리겠다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윗꼬리 달고 쫙 이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거론했던 게 이제 자동차, 중고자동차라든지 자동차 가격, 그리고 에너지 식품 가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에너지, 식품, 이거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인데 어제도 일단 국채 금리 하락이 지속됐습니다.
일단 2년물 급락을 했고, 뭐 10년물도 하락을 했는데, 2년물의 급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연준이 하반기 들어가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2년물이 지금 금리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밀릴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아마도 경기 둔화 우려도 일부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보다는 하반기 들어가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그로 인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나오는 모든 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 한 덩어리가 있고요. 똑같은 경기 침체 우려를 다른 쪽에서 시각에서 딱 봤었을 때,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 더뎌질 수밖에 없겠는데, 또는 인플레이션 꺾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들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어제도 제가 중요한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오전, 오후 모두 다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국제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국제유가가 일단 저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지속적으로 지금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WTI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5달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100달러 중반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약간 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정말 희망사항이지만 100달러 밑으로 좀 떨어져주는 상황이 나와서 좀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이 좀 돼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가능성, 생각보다 빨리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가능성. 파월 의장이 어제 얘기했듯이 하반기 들어가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는 강력한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국제 유가가 조금씩 안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더불어 곡물가도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역대급, 그러니까 이 기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많이 빨리 더워지고 기후가 좋아져서 곡물들이 아주 잘 자라다 보니까 생산량이 역대급으로 기록적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 뭐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어쨌든 생산량 상향 전망으로 인해서 곡물가 하락,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식품 가격 모두 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며칠째 계속 하락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철금속, 희귀금속 같은 애들, 얘네들도 일단 지금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온전히 제가 봤을 때 경기 둔화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경기 우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잡히는 거, 경기 둔화 우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잡히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는 분명히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지금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된다, 잡혀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곧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실적들이 발표되는 실적 시즌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이후 실적에 대한 어떤 장세로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 어제 일단 11,00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장중 지지 테스트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끄집어 올려서 다시 11,300포인트 근처 부근까지 지금 좀 올라온 모습이기는 한데, 글쎄요, 아직은 시장이 좀 안정적인, 지금 뭐 하락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절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 반등이 나오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모습인데, 반등 강도가 일단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반등 크기라도 일단 어느 정도 조금 더 한 이만큼 정도라도 올라가주고 나서 조정을 요 정도 딱 겪어주면, 요 정도나 요거 살짝 이탈하는 정도로 겪어줄 정도 같으면 아마 11,300포인트 정도는 바닥권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이제 저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자리 이제 저점 찍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저점 더 이상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의 경우 지금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되돌림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장 반대 매매, 어제 루머 돌았던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역대급 반대 매매 계좌 대기 중이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막 엄청난 겁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신용 반대 매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겁을 줬던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조금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시장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거 한번 역대급 한번 딱 쏟아지면서 나와줘야 돼요. 아직 근데 양이 그만큼까지 조금 덜 나온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요번 시장의 하락 자체가 외국인들이 폭탄 매도를 한번 하면서 그 폭탄 매도 이후에 시장에 한번 크게 밀리기 시작을 했죠. 지금 보시면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6월 7일 날 이 코스피, 그러니까 저 선물 쪽에서 이 6월 7일 날 1조 2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1조 2천억 이상의 매도. 거래소에서도 보면 이게 지금 뭐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뭐 이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뭐 줄줄이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다시 선물 한번 볼게요. 다시 선물을 보면 선물 쪽에서도 요때 역대급으로 한번 확 밀어내고, 그러니까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조금 다시 담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이 말씀은 제가 드렸잖아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내렸다는 거. 6월 7일이에요. 6월 7일이면 요때 보시면 6월 7일이 요 날입니다. 요 날 시장 급락 나왔잖아요. 급락이 한번 나왔고, 그 뒤로 외국인들은 매도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렇게 해서 매도를 딱 강하게 만들면서 시장 하락의 어떤 방아쇠를 딱 당기고 나니까 그 뒤는 놔둬도 알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개미들끼리 지지고 볶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요렇게 하락이 딱 시작되니까 이제 하락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조금 매도를 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하락세를 딱 이제 중간에 땔감을 대는 거죠. 땔감을 딱딱 대서 그 땔감으로 하락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살짝 땔감 주고 개인들이 손절 물량 쏟아내서 하락시키고, 개인들의 손절 물량으로 지수 하락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그 다음날 또는 그날 장중에 신용 반대매매 나오고, 신용 반대매매 나오니까 지수 또 하락을 하고, 지수 하락을 하니까 손절매 물량, 신용 반대매매 물량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됐던 지금 현재까지의 구간입니다. 실제 이 구간에 딱 하루 정도만 외계인들이 이 시장에서 매도를 강하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방아쇠만 당겨놓고 그 뒤부터는 알아서 하락을 시키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조금 변화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맹아 정도 수준의 신호들이 좀 잡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요 구간들쯤 오니까 이제는 개인들 어느 정도
이 신용 반대 매매나 손절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거의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잘 생각을 해보면요.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개인들의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 기사로 보셨을 텐데, 그게 하나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라든지 실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의 비중은 역대 최저급, 즉 IMF 때 수준, 2008 금융위기, 이 미국발 리먼 사태 때 수준, 그때보다도 지금 더 내려가 있는. 예,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 동안 개인들이 이만큼 받았다. 그럼 이거 어느 정도 정리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에서 거의 뭐 불변의 법칙처럼 나온 이런 상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역대급 신용 반대 매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러면 오늘 반등 제법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 바닥 나온 거냐?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부분별로, 이 지표들별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현금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현금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 원래 가격대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상태고요. 그때 안전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혀 안 늦습니다.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얘기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하나 드리고, 지금 시장 상황 잠깐만 설명드리죠. 일단 외국인들 코스피도 결국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방금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 매수량을 이제 모처럼 크게 늘려주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 선물 매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외국인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 기관들의 의미 있는 코스피 수급. 오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게 이때까지는 계속 차익거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동안 시장 설명드리면서 매일 하루 2번씩 시장 설명드리면서 기관 말씀 거의 안 드렸을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드렸었고요. 지금 요즘에 한 번씩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관들도 입질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은 둔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시장 수급이 전체적으로 매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뭐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거의 대부분 섹터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뭐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을 일단 좀 한번 보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매도였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나오면 우리나라 지수가 밀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매도 나오면 삼성전자가 하락할 것이고,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 반도체 섹터가 하락할 것이고, 반도체 섹터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 지수 전체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매는 삼성전자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까지 같이 봐야 한다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주야장천으로 매도가 나왔던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에 매수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매도로 전환이 된 상태였는데, 오늘 일단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대 대비해서 봤었을 때 매수량 괜찮습니다. 매수 금액이 괜찮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LG 화학 정도 눈에 띄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대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증시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되고 삼성전자가 반등이 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위메이드, LNF, 시젠, SM, JYP 엔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인탑스, 휴림로봇, 심텍, 원익 QNC, 그다음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또 대주주 이 리스크가 또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상장 이런 대형 상장사에서 그런 게 가능한지 참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아직까지 이런 쪽에서 보면 후진적입니다. 그다음 모트렉스 요런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지금 요즘 제가 차트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차트 아직 바닥을 얘기하기는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해야 합니다. 지금 요 자리 정도 지금 뭐 2280, 70, 80 요 정도 라인이 한번 지지 라인이 있기는 한데 뭐 요 지지 라인을 한번 더 보게 될지 아니면 요거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나서 봤을 때 요 자리가 저점이고 요 위로 이렇게 올라서 줄지는 아직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적어도 저는 예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조금 더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2400 위로 올라오는 상태, 요 자리는 이제 다시 회복이 좀 되는 상태가 돼야 뭘 좀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지금 그러면 이 구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바닥 확인 안 됐다. 근데 바닥에 가까운 바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신호들 몇 가지는 나오고 있더라. 이건 어제 계속 말씀드렸고 나중에 오늘 중으로 제가 정리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언급을 드렸고요. 근데 일단 그런 바닥에서 보이는 일부 신호들이 조금씩 아직은 뭐 신호가 이제 완전히 나왔습니다. 이제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멀었다고 얘기하면 또 좀 그런가요? 일단 아직은 아닌데 바닥에서 보이는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조만간 뭔가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서 손실폭들 굉장히 큰 상태이실 거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가 기회일까 하고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제 그런 상태일 텐데 지금 구간에서 해야 할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부터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다음 구간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시점쯤 왔다. 그만큼 바닥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현금이 없으신 분들, 지금 현재 올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의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각각 종목마다 체크를 해보십시오. 개인 종목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그 어떤 모멘텀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쭉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얘가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기 시작하거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쯤 뭐 당장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하루 이틀 만에 뭐 며칠 만에 이게 바로 뭐 플러스로 전환되고 회복 다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은 일단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종목들도 그렇게 되는 종목들은 정말 소수 몇몇밖에 안 될 겁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올라올 수 있겠느냐 하는 종목들 그거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올라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많이 오래 걸리거나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 예를 들어 세력주들의 경우에는 세력들의 이탈이 좀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추려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아니겠지만 바닥이 잡히는 시점쯤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갈아타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요걸 지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단가가 낮아지겠죠. 물론 여기서 손실은 확정 지어서 마음은 아플 수 있고 겁은 나시겠지만 이후에 얘들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내가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거 요렇게 건너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손실을 여기서 최대한 만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이제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금은 요거 갈아타는 시점쯤 됐었을 때 종목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종목을 찾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뒤가 될지 아니면 한 달 뒤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바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그러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요거 준비를 좀 해놔야 나중에 그 상황이 딱 도래했었을 때 시나리오대로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 반등 나오기 시작을 하고 조금씩 다른 종목들 반등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 종목들 전부 다 안 가더라. 일부 안 갈 수는 있습니다. 일부 안 갈 수는 있는데 전부 다 안 가더라. 이렇게 되면 심리적인 공황이 더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를 딱 해서 선별을 해놓을 그 준비가 필요한데, 그걸 해야 되는 구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는 준비를 해야 하는 구간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직 최근 제가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종목 말씀을 안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시장이 조금만 좀 안정을 찾기 시작해서 종목들의 어떤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구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또 종목들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보유자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언급을 매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한 번씩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혼자 이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준비 딱 어느 정도 해놓고 종목들 어떤 거 관심 종목으로 딱 올려놓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시장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계획대로 투입시키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경력이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모르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 경력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런 준비들을 따로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준비하기는 분명히 좀 쉽지 않으실 텐데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이제 그 부분들은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말씀을 일단 정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바닥과 관련된 상황, 그리고 지표들 나눠가지고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조금 오늘 중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